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이번 영상은 리뷰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볼 수 있는 영화와 드라마를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넷플릭스 영화 추천 첫 번째 작품은 Don't Look Up입니다. 국내 기준 2021년 12월에 넷플릭스 공개와 영화관 동시 개봉이 된 작품으로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운석을 소재로 다룬 영화이며 장르는 SF, 블랙 코미디입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제니퍼 로렌스, 메릴 스트립 등 유명 배우가 다수 출연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미시간 주립대학교 천문학과 대학생인 케이트는 새로운 혜성을 발견하고 기뻐합니다. 지도교수인 민디 역시 그런 케이트의 발견을 축하해줍니다. 그리고 함께 그 혜성의 궤도를 계산하는데 지구와 충돌한다는 값이 나오게 되면서 기쁨은 사라지고 곧바로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두 사람은 몇 차례나 반복해서 계산을 해보지만 결과값은 변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알아낸 것을 곧바로 나사에 전달, 나사는 이것을 곧바로 백악관에 보고합니다. 하지만 백악관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민디와 케이트는 자신들이라도 위험을 알리기 위해 방송에 출연하며 위험성을 알려보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가벼운 가십으로만 다뤄지고 케이트는 날카롭고 까다로운 사람이 되어 추락하고 민디는 예능감 있는 박사가 되어 방송에서도 다양한 가십을 다루며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던 중 현직 대통령인 제인이는 자신과 자신의 정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민디와 케이트의 혜성 이야기를 수면 위로 꺼내고 이것이 정말 위험한 것이라고 홍보한 이후 자신이 그것을 해결한 대통령이 되면서 지지율을 높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라도 흐름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케이트는 안도하게 되고 민디 역시 이 계획을 지지하며 미국은 핵폭탄을 탑재한 우주선을 발사해서 혜성을 폭파하고 지구를 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마침내 핵폭탄을 실은 우주선은 출발하는데 갑자기 유명 기업가 피터가 제이니와 이야기를 한 이후 우주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궤도를 바꾸어 지구로 돌아옵니다. 그 이유는 피터가 혜성에 있는 값비싼 광물들을 얻어내기 위해 혜성을 완벽히 폭파하는 것이 아니라 잘게 쪼개서 지구로 추락시키자는 의견을 냈고 제이니가 그것에 동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케이트와 민디는 그것이 매우 위험한 계획이며 모두가 죽을 수 있다고 반대하지만 결국 피터와 제이니의 계획대로 혜성을 잘게 쪼개서 지구에 추락시키는 작전이 실행되고 맙니다. 영화 돈룩업의 매력은 다양한 재미를 잘 갖췄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다양하게 극에 잘 녹였다는 느낌이 듭니다. 혜성이 지구에 충돌하는 위험, 그 혜성이 돈이 되기 때문에 그 돈에 욕심을 내는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위험을 극에 잘 녹여내면서 다양한 경각심을 전달합니다. 거기에 민디와 케이트를 대하는 대중의 태도, 혜성의 위험이라는 것에 대한 언론과 사회적인 반응과 그 반응에 따라가는 대중의 모습도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현실 반영과 함께 다양한 코미디 요소가 잘 섞여서 무겁지 않게 비교적 가벼운 분위기로 다양한 것을 전달해주는 영화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추천 두 번째 작품은 극한직업입니다. 국내 기준 2019년 1월 개봉한 작품으로 마약반 형사들이 잠복 수사를 위해 치킨집을 운영한다는 소재를 가진 영화입니다. 장르는 범죄, 액션, 코미디 장르이며 류승용, 이한희, 진선규, 이동희, 공명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고상기는 뛰어난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고 정의감도 갖추고 있지만 자신도 부하 직원들도 일 처리가 완벽하지 않으면서 언제나 실수나 문제가 나오고 그로 인해 승진을 못하고 있는 만년 반장입니다. 거기에
이번에도 범인을 잡으면서 더 큰 사고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 고상기의 마약반은 제대로 된 실적을 내지 못하면 해체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상기는 자신보다 후배지만 실적이 좋아 먼저 승진한 최 반장에게 새로운 마약 첩보를 받게 됩니다. 국제 범죄 조직 보스인 이무배는 국내에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옛 친구이자 라이벌인 테드 창과 함께 음식점 프랜차이즈를 이용해 마약을 유통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고상기는 두 조직에 대한 감시를 위해 그 조직 사무실 인근에 있는 망하기 직전의 치킨집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엔 손님이 하나도 없던 이 치킨집에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게 되고, 일단 치킨집의 위장을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장사를 시작하는데 이 치킨집이 대박이 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이곳에 투입된 고상규와 다른 형사들은 밀려드는 치킨집 일로 인해 원래 목적이던 수사에 대한 것을 놓치게 되고, 동시에 돈 버는 맛에 빠지면서 본업과 부업 사이에서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고상규와 형사들은 치킨집의 위기와 동시에 범죄 조직의 핵심 정보를 알게 되면서 원래의 목적과 직업의식을 되찾고 본격적으로 범죄자들의 검거를 위해서 나서게 됩니다. 영화 극한 직업의 매력은 다채로운 재미입니다. 코미디 영화로서의 기본적인 재미를 잘 갖추고 있고, 곳곳에 있는 개그 코드가 다채로운 재미를 줍니다. 동시에 기존의 코미디 영화 혹은 수사극이 가지고 있던 클리셰들을 곳곳에서 깨면서 색다름을 줍니다. 그 색다름으로 인한 신선함과 개그 코드와 기본적인 흥미 요소들이 잘 결합하며 새로운 재미를 주는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추천 세 번째 작품은 나의 해방일지입니다. 국내 기준 2022년 JTBC를 통해 방송된 16부작 드라마로 휴먼, 가족, 오피스, 로맨스 장르를 가진 드라마입니다. 이민기, 김지원, 손석구, 이엘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염기정, 염창희, 연미정은 3남매입니다. 경기도에서 살고 있으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각자가 가진 삶의 고단함이 있으며 그 고단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고, 그 벗어난 삶을 언제나 꿈꾸지만 현실은 스트레스가 가득한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기정은 진정한 사랑을 원합니다. 열렬하게 후회 없는 진한 사랑을 해보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회사 내의 모든 여자에게 추근덕거리는 이사도 그녀에게만큼은 딱히 추근덕거리지 않아 더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던 그녀에게는 자신의 실수로 인한 상대에게 상처를 주면서 시작되는 관계가 생깁니다. 자신이 미안해야 하는 존재, 거기에 동생인 연미정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애가 딸린 이혼남입니다. 염기정은 이번에는 이것저것 재는 것 없이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직진을 해보기로 합니다. 염창희는 욕심과 욕망이 확실합니다. 그것에 뛰어들었다가 대차게 실패한 적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달리 그런 욕심과 욕망이 전혀 없고 사회적인 성공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도 없는 부모님으로 인해 속이 타들어갑니다. 염창희는 계속해서 욕망과 욕심을 표출하지만 그것을 이뤄낼 방법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매번 작아지고 한계를 마주하고 맙니다. 그는 결국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함을 서서히 느껴가게 됩니다. 연미정은 계약직 직원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도 좋은 실력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알아봐주지 못하는 무능한 상사, 계약직이라는 애매한 신분으로 인해 연미정은 자신의 능력도 실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가득한 일상을 보낼 뿐입니다.
그런 그녀에게도 욕심은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자신이 누구보다 더 소중하며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을 뛰어넘는 추앙입니다. 구자경은 떠돌며 염시일가의 싱크 공장에 취업한 인물입니다. 말수도 없고 친근감도 없지만 일은 열심히 잘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염씨의 가족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자경은 귀찮음과 엮임에서 피하기 위해 이곳까지 왔는데 염씨 가족과 엮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자경은 그 엮임을 처음에는 매우 싫어하고 피곤해하지만 구자경은 그 엮임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하는 것, 자신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조금씩 찾게 됩니다.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의 매력은 삶이 녹아있다는 것입니다. 염씨 3남매의 삶을 통해서 현실의 힘듦과 다양한 아픔과 고충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일상에서는 표출하지 못하는 감정, 욕망들이 극중 인물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표출되기도 하고 과장되어 표출되기도 하면서 그러한 감정과 욕망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물들의 한계, 성취, 체념 등을 통해 일상을 새롭게 응원하고 치유하는 드라마입니다. 넷플릭스 추천 네 번째 작품은 블랙미러 시즌2입니다. 블랙미러는 단편 모음집으로 해당 시즌에서는 어떤 작품을 먼저 보든지 상관없으며 보고 싶은 작품만 골라서 봐도 됩니다. 블랙미러 시즌2는 총 3편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돌아올게입니다. 애쉬와 마사는 사이좋은 부부입니다. 비가 오는 날, 애쉬는 자신이 빌린 차량을 반납하기 위해 차를 몰고 나가고 마사는 집에서 기다립니다. 다음 날 경찰이 찾아와 애쉬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음을 알려주고 마사는 좌절하게 됩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슬픔에 힘들어하는 마사에게 친구는 온라인에 있는 AI 서비스를 추천합니다. 그 AI는 사람의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서 실제 사람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서비스로 간단한 텍스트 대화부터 음성 대화, 그리고 실제 사람의 외형을 그대로 본따 만든 AI 로봇 서비스까지 지원합니다. 마사는 처음에는 그 서비스를 거부하지만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나서 의지할 곳이 필요해지고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서비스를 통해 마사는 자신의 곁에 정말 애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점점 서비스에 빠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AI 로봇 서비스까지 이용하게 됩니다. 너무나 애쉬와 닮은 외형과 말투, 행동, 그리고 기억까지 애쉬와 닮은 로봇으로 인해 마사는 점점 안정감을 찾아가지만 어느 순간 그 로봇이 애쉬가 아님을 강하게 느끼게 되면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화이트베어입니다. 한 여자가 낯선 장소에서 눈을 뜹니다. 여자는 기억이 없는 상태로 이곳이 어디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녀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이동하는데 곳곳에 이상한 마크가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온 그녀는 샷건을 들고 이상한 복면을 한 사람이 자신을 쫓아오는 것을 발견하고 도주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들은 그녀의 요청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촬영하기만 하고 샷건을 쓴 복면의 사람은 촬영하는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그 여자만을 쫓습니다. 여자는 얼마 가지 않아 처음으로 자신에게 반응하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송신탑에서 나오는 어떤 신호로 인해 사람들이 모두 미쳐버렸으며 샷건을 들고 다니는 헌터들은
그 전파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있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동시에 자신은 이 세계를 바로잡기 위해 송신탑을 파괴하기 위해 갈 것이라는 말을 하게 되고, 여자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합류하기로 합니다.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며 송신탑에 도착한 두 사람, 그리고 송신탑을 폭파시키기 직전 두 사람은 포위되고 맙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왈도의 전성시대입니다. 풍자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왈도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왈도를 조정하고 성우를 하고 있는 제이미는 자신이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님에 큰 아쉬움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정치인이 크게 실각하게 되면서 보궐선거가 열리게 되고, 방송국에서는 왈도를 선거에 내보내자는 의견을 내게 됩니다. 제이미는 반대하지만 방송국의 의견에 따라 왈도는 선거에 출마하게 되고, 토론회에서 신랄한 비판을 바탕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왈도의 지지율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제이미는 큰 혼란을 겪으며 왈도와 자신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제이미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자신을 더 에이전트라고 소개한 인물은 왈도를 활용해서 정치에 대한 혐오나 부정적인 인식을 만들어서 대중들이 투표에 불참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려는 계획을 소개하며 자신들과 함께하자고 제안합니다. 드라마 블랙미러 시즌2의 매력은 다양한 생각거리를 전달해준다는 것입니다. 돌아올게를 통해서는 사람과 똑같이 생긴 AI에 대한 대우, 대처,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것을 전달해줍니다. 화이트베어를 통해서는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것, 기억이 없는 사람은 이전의 사람과 동일한 사람인지에 대한 의문 등을 전달합니다. 왈도의 전성시대를 통해서는 정치가들이 하는 공작, 심리전과 그들의 바램을 통해 우리가 사회와 정치에 가져야 하는 관심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리오였습니다.